왓썹 부동산 레시피 현셰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바로 엊그제였죠. 정부에서 깜짝 발표로 12.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. 지난 9.13 대책 이후로 약 15개월 만에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이 주택 가격이 7월부터 무려 24주나 연속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. 이른바 막 사놓고 보자는 이 갭 투자가 강남 9억 원 넘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점점 성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졌다는 게 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깜짝 발표식의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. 과연 이 12.16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일지 저 현식프가 한번 조사를 열심히 해보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저 현식프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? 고! 먼저 첫 번째로 이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전면 금지시켰습니다. 기존에는 이 다주택자만 금지였었는데 이번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도 아예 전부 다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되었습니다. 다음으론 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LTV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. 기존에는 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를 전부 다 40%를 적용을 하였었는데 이번 12월 23일부터는 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LTV를 20%로 낮췄습니다.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14억 원짜리를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이 LTV를 40% 적용하여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9억 원까지는 LTV 40%를 적용하여 3억 6천만 원, 그리고 플러스 이 초과분 5억 원에 대해서 LTV를 20%만 적용을 해서 1억 원, 그래서 총합 4억 6천만 원. 그러니까 기존에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거를 이제 12월 23일부터는 약 1억 원이 줄어든 이 4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는 거였습니다. 그리고 전세대출 보증 또한 강화를 하였는데요. 기존에는 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, 즉 HUG나 주택금융공사의 이 보증이 제한이 되었었으나 사적 보증, 이 서울보증보험의 이 보증은 좀 가능했었습니다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23일부터 이 사적 보증까지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. 또 전세대출 후에 이 신규주택 매입도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요. 원래는 이 전세대출을 취급하거나 아니면 전세대출이 만기되었을 때 주택수를 확인해서 이 전세대출 보증 만기의 연장을 제한하고 있었는데요. 이번엔 2020년 1월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시에는 이 전세대출을 모두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. 다음은 세금에 관한 내용인데요. 우선 이 종합부동산세, 즉 종부세 세율을 향상시켰습니다. 20년도 상반기 납부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. 일반 대상자의 세율은 최소 0.1%포인트부터 최대 0.3%포인트까지 상승을 시켰고요. 3주택이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소유자는 최소 0.2%포인트부터 최대 0.8%포인트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. 게다가 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소유자는 이 세부담 상한이 기존의 200%에서 지금은 300%로 향상을 시켰습니다. 또 양도소득세 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을 했습니다.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건데요. 기존에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최대 80%까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. 이번에 21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제도에 이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를 해서 거주기간 이 최대 80%인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
이 거주기간에 따라 또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또한 2년 미만의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요. 기존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할 시에 이 양도소득세 세율은 40%, 그리고 2년 미만은 이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하였었는데요. 이번에 바뀌면서 1년 미만은 50%, 그리고 2년 미만은 40%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. 또 이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시에 원래는 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배제를 했었는데요. 이번에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를 한다면은 이 중과를 아예 배제를 하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또 적용을 시켜준다고 하네요.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는데요. 먼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. 기존에는 지금 현재는 서울 27개 동만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. 이 개선책으로 이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그리고 정비사업 등 이슈 지역으로 구분을 하여 지정하였습니다.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는 서울 평균 혹은 수도권 평균을 1.5배 상회하는 서울의 13개구 전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 과천, 광명, 하남의 13개 동을 지정하였습니다. 또한 이 주요 정비사업 등 이슈가 있는 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의 5개 구에 이 37개 동을 또 추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. 다음으로는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한다고 하는데요. 원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적발 시에는 3년부터 10년까지 일정 기간 청약 금지 기간을 적용하였었는데요. 이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이 특별한 이 금지 규정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개선안에서는 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전매에 대해서도 모두 가차없이 10년 동안의 이 청약 금지 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네요.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이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의 청약 당첨자들은 이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서 1년에서 5년까지 이 재당첨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요. 여기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투기과열 지구 청약 당첨자들은 10년,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당첨자들은 7년은 이 재당첨 제한을 또 둔다고 합니다. 부동산 레시피. 네, 이렇게 12월 16일에 정부에서 기습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이 중요한 몇 가지만 골라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. 공부하면서 이제 조사하느라고 조금 업로드가 늦어졌네요. 네,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12.16 부동산 대책.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? 네, 이 19년 마지막 달의 부동산 대책과 함께 2020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 현시푸는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동산 레시피 현시푸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